요즘에 겨울 한라산 되게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인들한테 연락이 되게 많이 와요. 나 한라산 겨울에 가고 싶은데 뭐 입어야 돼? 어떤 거 챙겨야 돼? 아이젠이나 등산화는 꼭 필요한 거야? 가져가야 돼?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한라산 겨울 준비 같이 하는 거를 한번 담아볼까 해요. 먼저 첫 번째, 한라산에서 뭐 입지? 집에 등산복이 있다면 레이어링 잘 해서 겹겹이 입으면 되는데, 등산복이 없는 경우에 일상복으로 어떻게 입을 수 있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보들보들한 소재의 스포츠웨어를 안쪽에 먼저 입어주는 게 좋아요. 면 소재는 안 돼요. 땀이 나면은 마르지 않고 옷에 땀이 머금고 있거든요. 땀이 흡수돼서 잘 마를 수 있게끔 이런 소재의 옷들을 입어주는 게 좋아요. 집에 이런 보들보들한 소재의 옷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어서 목폴라를 입거든요. 안쪽에 보면은 약간 이런 기모 소재로 되어 있어서 되게 따뜻해요. 자, 이렇게 입고 보온력을 높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위에 입을 만한 걸로 좋은 게,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리스 소재의 옷 하나 입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 고어텍스 자켓을 입어줬어요. 고어텍스 자켓을 입어주면 방풍, 방수 이게 진짜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여기로 안 들어오니까 정말 추위를 막아주는데 정말 최고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고어텍스 자켓이 없다 그러면은 이런 경량 조끼를 안에 하나 입어주고, 집에 있는 이런 후리스 이런 식으로 이런 쇼패딩 입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해요. 그러면은 조금만 걸으면은 바로 이제 몸에서 열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얘는 벗어서 딱 배낭에 넣어주세요. 등산할 때, 겨울 등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더워 땀 날 것 같아 싶으면은 옷 벗어주고, 바람 불고 추운데 싶으면은 옷 딱 입어주고. 근데 뭔가 한라산 설경에서 사진을 찍을 때 좀 더 사진이 잘 예쁘게 나고 싶다 그러면 솔직히 이런 하얀색 경량 패딩 입어주면은 딱 반사돼서 되게 예쁘게 인생 사진을 남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서 여러 겹 입어줬는데, 만약에 이걸 참고해서 저런 식으로 그냥 입으면 되는구나 하고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네. 집에 있는 옷들로도 일상복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의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은 레깅스는 정말 추우니까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애려요, 레깅스 입으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겨울 등산 바지를 입어줬는데, 집에 있는 걸로 일상복으로 대체할 만한 거는, 요즘에 팬츠 많이 입잖아요. 안에는 기모 안감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입어줘도 충분해요. 네, 이런 거 딱 입고 산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양말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신는 이런 소재의 양말보다는 겨울용 두툼한 양말들을 신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길게 올라오는 양말이면은 이제 보온도 같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고요. 하산할 때 한번 갈아 신을 그런 여분의 양말을 하나 가방에 챙겨두면은 최고. 그리고 이제 방한용품 관련해서 손에 장갑, 머리에 모자만 잘 착용해도 체온 유지에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장갑을 사용하면은 등산 스틱을 꼭 쥐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류의 장갑을 껴주면은 손이 시려워요. 여기 구멍 사이사이로 바람이 들어가거든요. 솔직히 뭐 이런 등산용 겨울 장갑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없다면 스키 장갑도 괜찮아요. 이런 스키 장갑 이런 거 착용하고 가셔도 돼요. 예. 그래서 장갑도 두툼한 이런 소재의 장갑들을 착용해 주시면 좋고, 모자 같은 경우에는 비니 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비니 쓰시고 산행을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쪽이 살짝 추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군밤장수 모자 같은 거 해서 얼굴까지 싹 가려지게끔, 그럼 확실히 바람이 불어도 덜 춥거든요. 그래서 이런 류의 모자를 착용하는 게 훨씬 더 체온 유지가 뛰어나고요. 그런데 모자는 제가 사진을 찍어보니까 밝은 모자가
확실히 사람이 되게 밝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방한 모자 하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모자, 장갑, 옷, 하의, 양말까지 다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그럼 넘어갈게요. 두 번째, 바로 꼭 가져가야 할 등산용품이에요. 자, 등산화. 등산화는 정말 꼭 필요해요. 왜냐면 겨울 산에 가면은 눈이 쌓여 있는 곳들이 있어요. 눈이 쌓여 있을 때 일반적인 운동화를 신고 가면은 이런 부분들이 걸으면서 계속 젖거든요. 그러면 발이 정말 더 많이 추워지고 체온도 그만큼 급격히 낮아져요. 그럼 체온이 낮아지면 체력 소모가 정말 많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에서부터 보호해주고, 그리고 미끄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발목도 딱 잡아줄 수 있는, 이렇게 발목까지 올라와주는 등산화를 신으면 훨씬 더 좋아요. 아이젠을 착용했을 때 일반적인 운동화로 아이젠을 착용하면은 얘가 이렇게 좀 쪼여오거든요. 그러면 발이 피로를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한 소재의 등산화에 아이젠을 씌워주면은 발의 피로도도 조금 덜해지기 때문에 등산화는 꼭 필요한 겨울 산행 용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젠. 저도 예전에 겨울 산에 갔을 때 눈이 온다는 소식이 없었어서 뭐 아이젠 뭐 이런 거 안 챙겨갔어요, 등산 때. 근데 예보랑 다르게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산할 때쯤 되니까 눈이 쌓여 있는 거예요. 되게 미끄러워요. 그 이후부터는 겨울 산에 갈 때는 항상 배낭에 아이젠이랑 등산 스틱을 꼭꼭 챙겨 다녀요. 네. 아이젠도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가운데 부분만 해서 이렇게 신발에 묶어주는 형태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뾰족하게 두 개 딱 나와가지고 걔 되게 불편해요. 예, 이렇게 체인 형태로 되어 있어서 신발 등산화에 딱 앞뒤로 딱 이렇게 꽂아가지고 착용할 수 있는 이런 아이젠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등산 스틱입니다. 겨울 산행 시에 하산할 때 되게 미끄러워요. 그래서 하산할 때가 오히려 더 힘들거든요. 내리막길이. 등산 스틱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내려가면은 훨씬 더 수월하고 안 미끄러지면서 내려갈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겨울 산행 시에 꼭 필요한 등산 용품으로는 등산화, 아이젠, 등산 스틱입니다. 근데 한라산을 가기 위해서 제주도에 간 게 아니라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추억을 쌓고자 한라산에 오르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등산용품을 챙기고 구비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주도에 대해서 그 등산용품 대여해주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면 한라산 등산까지만 쳐도 딱 나오네요. 용품 대여해주는 곳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등산화, 아이젠, 등산 스틱 이렇게 세 가지는 꼭 대여해서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바로 한라산 등산 코스예요. 이렇게 한라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백록담까지,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곳이 성판화 코스, 그리고 관음사 코스, 이렇게 두 개의 코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백록담의 정상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백록담을 바라볼 수 있는 곳까지만 올라가고 싶어 한 여기 정도? 그런 분들이 이제 윗세오름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한라산을 보는데 영실 코스, 어린목 코스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백록담 정상까지 올라갈 건지 아니면 윗세오름까지 올라서 백록담의 모습을 바라볼 건지,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이 백록담 정상까지 오르는 게 훨씬 더 어렵겠죠. 그래서 나는 좀 그냥 한라산의 겨울 왕국을 즐기고 싶어 정도라면은 윗세오름에 가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나는 뭐 새해 맞이 아니면은 좀 나의 성취감을 위해서 한라산의 정상까지 올라서 그 백록담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올라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 등산 코스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나에게 맞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뷰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윗세오름까지 오르는 영실 코스, 어린목 코스, 여기는 따로 예약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한라산 백록담까지 오르는 성판화 코스, 관음사 코스 같은 경우에는 탐방 예약제예요. 한라산 탐방 예약제가 있어서 가기 전에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한라산이라고만 검색해도 바로 그 탐방 예약이 가장 위에 떠요. 들어가 보면
한라산 탐방 예약 시스템이 바로 위에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예약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근데 보통 주말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예약하셔서 한라산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번째, 산행 시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인데요. 첫 번째, 한라산 가는 날의 출발 시간이에요. 나 한라산 가야지 하고 당일에 이제 한 8시, 9시쯤 일어나가지고 느지막이 가려고 해요. 그러면 너무 늦어요. 왜냐면 한라산 대피소까지 일단 1차적으로 통제 시간이 있어요. 이 통제 시간이라는 게 대피소까지 12시 전에는 도착해야 백록담까지 갈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12시 이후 한 1시, 2시쯤에 대피소에 도착했다 그러면은 백록담까지 오를 수 없게 딱 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12시 이전에 대피소에 도착하려면 한 7시에서 8시 사이에는 출발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러려면 6시에는 6시 반에는 숙소에서 출발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한라산에 오르면서 산행 간식이 필요하죠. 왜냐면 뭐 가면은 매점도 없고 대피소에 뭘 팔지도 않아요. 그래서 초콜릿 아니면은 뭐 산행 간식으로 좋은 것들은 이런 귤. 예. 저는 진짜 좋아요. 겨울에 귤 먹는 거. 왜냐면 산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귤들이 훨씬 더 차가워져요. 그래서 내가 진짜 힘들 때 딱 귤 까서 먹으면은 되게 상큼하고 달고 그 시원한 맛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귤 같은 것도 챙겨가면 좋고, 대피소에 가서 이제 보통 음식을 먹는데, 보통 음식 먹는 걸로는 뭐 김밥이랑 컵라면이 가장 무난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옆에서 컵라면 먹고 있으면 그 냄새에 나 라면 너무 먹고 싶다라는 생각에 나 라면 왜 안 싸왔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산에 갈 때 컵라면을 정말 잘 챙겨가는데, 컵라면과 보온병에 물을 담아서 뜨거운 물을 담아서 챙겨가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 데서나 먹으면 안 되고 대피소 아니면 산 정상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거. 만약에 뭐 국물이 남았다 그러면은 이 남은 거는 보온병에 다시 넣어서 다시 데가져 오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산행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면, 저는 출발 전에 미리 핫팩을 뜯어서 주머니에, 양쪽 주머니에 넣어서 산행을 시작해요. 이렇게 넣고 시작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풍경 너무 아름다워 해서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요. 근데 사진을 찍을 때는 장갑을 보통 빼서 찍거든요. 사진 찍고 나서 얼어붙을 것 같아요, 손이. 그러면 딱 이제 핫팩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손을 데펴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추울 때 이제 그제서야 핫팩을 꺼내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산행 시작 전에 미리 핫팩을 주머니에 딱 이렇게 넣어놓고 시작을 합니다. 네. 이건 진짜 꿀팁이죠. 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겨울 한라산 등산 준비를 함께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올 겨울도 안전하고 행복한 겨울 산행 하시길 바래요. 안녕.